네, 8월 23일 장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2,4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3,400억 매수해줬습니다. 코스닥은 77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6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1,0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17,600선 마감했고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5,500선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이 920원대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약간 유지하는 듯한 발언하면서 엔화가 다시 살짝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살짝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을 때도 제조업 PMI 지수가 잘 안 나오고 실업률 발표 안 좋게 나오고 샤메 법칙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비제조업 PMI가 이제 좋게 나오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게 나오면서 약간 완화가 된 상황이었는데 또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 좀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는 게 이제 확실시 되는 또 트리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 할지 그리고 실업률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래서 미국이랑 뭐 다 영향받아서 내린 종목들이 많고 반도체도 좀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이 온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엠폭스 뭐 관련주들, 진단키트 쪽 위주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또 바이오는 강한 게 또 바이오 안에서 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쪽은 또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면서 바이오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은 뭐 카드, 보험, 증권, 은행 뭐 이런 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경기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 또 뭐 요즘은 건설주도 좀 우크라이나 재건 영향 있으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적으로 보시면, 어, 잭슨홀 미팅 오늘 밤 11시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코스피가 다시 2600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동반 약세 됐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 좀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 물가 예측 일치하면 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여전히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출석해서 경제와 물가 우리 예측과 일치할 것이라는 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면 완화 정책을 계속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예상과 다르게 좀 강력한 발언했습니다. 아마 미국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뭐 경제랑 물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면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좀 강력한 말을 했고 또 이제 워딩에서 이번에 8월 5일에 발생한 블랙 먼데이 사태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주요 촉매제였고 일본은 상관없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누그러들면서 시장 혼란도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에다 총재는 이번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 이후 첫 공개 석상에 나왔는데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은 금리 인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조금씩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6% 정도 내렸는데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세미트럭에 대해 안전조사를 착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재무 및 사업 운영 부사장이 사임 소식에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겹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전기차 완성 업체들의 전략에 따라서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어, 이 완성차 업계들과 좀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가 포드에서 전기차 생산 일정을 앞당기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포드 관련된 배터리 그 회사들이 가동 시기랑 공장 이제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앞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또 GM에서는 완성차 업체 그 전기차 만드는 것을 좀 지연하겠다 해서 LG는 최근에 좀 늦추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차 전략들이 완성차 업체별로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이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전기차 쪽이 올라오진 않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발언을 했는데 미국 경제가 뭐 단기 급락 가능성이 낮다, 뭐그 수출 타격도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뭐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 외 요인이 커진 상태다,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다만 현재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만큼 전기차는 아직 올라오려면 살짝 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유한양행이 FDA 승인 후 크게 못 올랐었는데 오늘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파이프라인 가치를 2조 6,500억을 추정했고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 제시하면서 오늘 유한양행 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어제 제조업 PMI 예상치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잭슨홀에서 빅컷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온 날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파월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은 빅컷보다는 점진적인 뭐 0.25%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장기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B컷을 한다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시장 부응이 좀 될 텐데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낮게 발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를 낮췄다는 건 다음 분기 다른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큰 요즘입니다. 잭슨홀 미팅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슈들로 보입니다. 이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